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신비한 피리 만파식적. 오늘의 이야기는 신라시대 존재했던 신비한 피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한 피리는 만파식적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세상의 온갖 파란을 없애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이때 만파식적의 적이 말 그대로 피리라는 뜻이라서 만파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만파식적은 통일신라 시기에 왕실에서 정치적 불안이나 국난이 진정되고 태평성대가 오기를 염원하는 제사에 사용했던 피리로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설과 관련된 유물도 출토된 적이 없기에 실존했던 도구였나 싶은 의문이 있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마도 박혁거세의 금척처럼 왕조의 훌륭한 통치를 비유하는 심벌 정도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문사를 건설한 통일신라의 왕인 신문왕은 문무왕의 아들로서 삼국 통일의 과업을 이뤄낸 왕입니다. 문무왕은 동해바다를 통해 쳐들어오는 외병을 부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 동해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가문사지에 절을 지었으나 완공도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문무왕은 늘 이제 갓 통일된 신라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애정이 깊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인 신문왕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하여 동해에 묻어다오. 그러면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신라에 대한 걱정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신문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문무왕의 유언대로 동해바다에 왕릉을 만들었고 아버지가 못다 지은 가문사를 완성하고 가문사에 시간이 날 때마다 행차하여 통일신라 백성들의 화합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가문사를 완성하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각 지역의 백성들의 지속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통일된 나라의 백성들이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신문왕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박숙청이라는 신하가 신문왕에게 급히 고할 것이 있다며 들어왔습니다. 폐하, 동해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가문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일렁이고 있어옵니다. 이에 놀란 신문왕은 서둘러 대왕암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박숙청이 고한 대로 작은 산이 두둥실 떠서 물결에 일렁이고 있는데 작은 산에는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살피고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갑자기 산이 둘로 갈라지며 대나무 역시 둘로 쫙 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신문왕은 용한 주술사인 김춘지를 불러 점을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춘질의 점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폐하,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용이 되어 신라를 잘 지켜주시고 계시옵니다. 돌아가신 김유신 장군님께서도 문무대왕님 곁에서 신라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늘 신라에 대해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폐하를 잘 아시는지라 곧 이곳으로 선물 하나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 하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되겠사옵니다. 김춘질의 점괘를 들은 신문왕은 비로소 안심하며 그날 밤은 가문사에서 머무르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잠을 설치고 있을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신문왕은 벌떡 일어나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깜깜한 바다 저 너머로 둘로 갈라져 있던 산이 서서히 달빛 아래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산은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채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문왕은 이에 배를 띄워 산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일렁이더니 용 한 마리가 나타나 가까이 다가와
공손하게 절을 하며 신문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문무대왕님의 심부름을 오게 되었습니다. 문무대왕님은 폐하께서 가문사를 지으시고 항상 기도를 올림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용은 먼저 옥으로 된 띠를 내밀며 이 옥대는 문무대왕님과 김유신 장군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항상 이 옥대를 차고 계시옵소서. 항상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 정말 고맙구나. 폐하의 요즘 근심은 무엇이옵니까? 문무대왕께서 삼국을 통일하셨지만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구나. 용은 대나무를 가리키며 폐하께서 보셨듯이 저 대나무는 낮에는 둘로 갈라지고 밤이 되면 서로 합칩니다. 저 대나무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 부신다면 백성들은 다시 힘을 합칠 것입니다. 대나무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용은 그렇게 말을 마치고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신문왕은 얼른 용이 시키는 대로 해가 뜨기 전에 대나무를 잘라 배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대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마침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이때 완성된 대나무 피리를 부니 놀랍게도 바람이 잔잔해지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에는 비가 내리고 질병이 물러갔으며 다투고 화합하지도 못했던 백성들도 마음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신문왕은 신기한 이 피리에 감복하여 모든 파도를 가라앉게 만드는 피리라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피리는 상징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 만파식적으로 여겨지는 옥피리가 발굴되었으며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피리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유물은 확실하기 때문에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